어, 저는 도발 트레이닝의 사용자로서 도발 제품의 문제점과 도발 사장의 어떤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떤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촬영을 하고 그리고 어떤 동영상 레코딩이 아닌 그냥 핸드폰으로 하는 어떤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설명을 이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은 제가 사용하는 듀라이스 9000 체인링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9000 체이닝 자체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자, 보이시죠? 자, 듀라에이스라는 의미에서처럼 그 어떤 강성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고 어느 큰 문제가 없는 이상 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속을 하는 과정에서 듀라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인이 올라가 있고 떨어지는 과정에서 자, 변속 과정에서 상당히 부드럽게 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두께도 있기 때문에 휘거나 어떤 변형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도 마찬가지 체이닝 자체가 굉장히 튼튼한 편입니다. 보이시죠? 반면 도발 체이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발 체이닝은 두 개로 만들어야 될 걸 세 개로 만들었습니다. 자, 가장 두꺼워야 될 큰 체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중간에 어댑터라는 개념을 잡고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체이닝을 4개를 낄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듀라이스 9000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4개를 끼울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문제점을 말씀드린 거는 듀라이스처럼 볼트를 4개밖에 끼울 수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쪽을 끼우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 들뜸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들뜸이 발생이 됩니다. 이쪽으로 만약에 체인이 끼게 된다면은 제가 7075를 사용했을 때처럼 어댑터부터 안쪽 이너 체이닝까지 모두 같이 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사고 난 직후 제가 바로 집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요게 어댑터이고 중간에 빨간 어댑터, 요게 이너 체이닝입니다. 이쪽 이 상처 보이시죠? 이 상처는 지금 체인이 긁고 간 흔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저도 처음엔 원인을 전혀 몰랐지만 이렇게 휘었습니다. 안에 이너 체이닝부터 휜 게 아니라 이처럼 어댑터부터 휘었습니다. 자, 보이시죠? 좀 더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큰 체이닝, 어댑터, 그리고 작은 체이닝입니다. 실제적인 가장 큰 원인은 어댑터의 힘입니다. 체인이 이렇게 긁으면서 지나간 흔적도 볼 수 있으시고요. 이렇게 걸리면은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체이닝 볼트를 체결할 수 없는 부위입니다. 아시겠지만 체이닝 볼트를 그냥 껴서 조립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시중에서 구하는 체이닝 볼트로는 이것을 전혀 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발 체이닝으로 검색을 해서 듀라이스 9000 정도 되는 어떤 볼트를 4개만 끼우는 그런 크랭크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위는 전혀 체결하지 않고 쓰는 유저들이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 보이시죠? 요게 7075 버전입니다. 지금 마모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올해 2월달에 착용을 했고
6월 달에 제가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사실 이 지금 문제가 6월 달에 발생이 되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모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변속이 잦은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워낙 그 변속을 자주 하는 습관이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1000도 안 탔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km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보이시죠? 자, 이쪽 보이시죠? 자, 체인링 볼트 하나, 둘, 아래쪽에 셋, 그리고 넷. 자, 끼울 수 없는 부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있는 어댑터라는 이 부분이 이렇게 체인에 걸려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렇게 휘어버린 거죠. 처음 그림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면서 생긴 자국이 자, 이겁니다. 보이시죠? 저는 사실 도발을 사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제가 6061을 하나 샀고, 사진에 있는 지금 도발 사진을 갖고 있는 7075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더불어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동생에게도 권했던 제품이고요.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도발 사장은 이 체이닝에 대해서 재결함만을 주장을 하고, 본인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봤을 땐 본인에게 심의소리 하는 사람은 잘 대꾸를 안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 편이고요. 그냥 제가 어떤 그런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상당히 피곤하다고 생각을 했고, 사실상 카페에도 그런 글을 많이 썼고, 제가 이 내용 자체를 선동을 한다느니, 그리고 냄새가 난다느니, 어떤 조작이 있다느니, 이런 식의 어떤 확대 해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인터넷 게시글에 상당히 올렸고, 본인 스타일이니까 본인 카페에서 그러는 거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글들을 봤을 때 유저들이 과연 얼마나 공감을 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6061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체이닝 볼트가 4가지만 체결이 되게끔 되어 있고, 이쪽은 전혀 체결이 안 되죠. 자, 이쪽은 지금 제가 볼트를 어느 정도 꽉 조여놓은 상태라서 들뜸이 전혀 없습니다. 이쪽은 제가 손으로 꽉 눌러 보겠습니다. 눌러보고 이쪽 중간을 보시면은 체이닝 볼트가 전혀 체결 안 되는, 여러분 보시기에도 지금 들뜸이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구멍이 보이시죠? 자, 죄송합니다. 제가 삼각대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임시로 고정을 하고 제가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꽉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일단 손톱이 그냥 들어가는 상태고요. 손톱보다 조금 더 두꺼운 칼날도 이렇게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뒤로에도 들어가죠. 들어가고, 9000 제가 체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 체인입니다. 자, 보이시죠? 그냥 보시기에는 두께가 상당히 있어 보이지만, 이처럼 체인 중에 큰 것은 이렇게 끝이 상당히 좀 날카로운 편입니다. 그죠?
손톱만큼 두께 정도 보신다고 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변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높은 체이닝에서 낮은 체이닝으로 떨어질 때, 자 보여드릴게요. 그냥 손으로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이제 꽉 잡고 손으로 살짝 눌러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소리 들리시죠? 그냥 타고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된다면은 분명히 이 어댑터는 휘면서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더불어 이 안쪽에 있는 이너 체이닝도 같이 휘면서 프레임을 긁을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추측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음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모른 척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 제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전 동영상을 봤지만 지금은 카페 탈퇴했습니다. 어제부로 글 쓰고 동영상을 봤지만 저는 솔직히 그 동영상을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고, 그걸 이해하는 카페 회원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해 못하고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유저로서 어떤 사후 처리를 위해서 그냥 아무런 불만이나 불만 제기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무 글 쓰지 않고 그냥 물건만 사용하다가 추후에 물건 구매할 때마다 연락을 했을 뿐이고, 물건 구매했을 때도 제가 한 달 가까이 돈을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아서 제가 연락을 해서 물건을 받았고, 동생은 글 보고 카페 글 보고 그리고 어떤 대응하는 걸 딱 보더니 그냥 안 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저는 동생을 좀 따랐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제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에는 이런 들뜸이 생기면은 체인이 들어가서 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지만 실제로 겪었던 일이고, 현재 나오고 있는 도발 모든 체이닝 중에서 어댑터 방식이 들어가는, 그리고 이처럼 체이닝 볼트를 4개밖에 체결할 수 없는 그런 제품들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든 특히나 이렇게 체이닝 볼트를 4개밖에 체결할 수 없는 자전거를 가진 분들이라면은 저처럼 이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는 거는 큰 어떤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결함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후에 도발 사장이 이 어떤 3피스 방식을 바꾸지 않고, 로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피스입니다. 이렇게 두꺼운 것 하나, 큰 체이닝 하나, 안에 작은 체이닝 하나입니다. 이런 방식을 계속적으로 체결을 하게 된다면은, 보이시죠? 걸리는 거. 이런 방식을 체결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저 같은 피해자는 또 나올 거라 봅니다. 분명히. 그리고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긁히게 될 것이고요.